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신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좀 제 캐릭터랑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좀 비슷해 보이려고 꾸며봤는데 발전하는 발전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한번 신문명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은 나르시시스트 리더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딜 가나 사실 좀 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왕벌이라고 해서 뭐 여왕벌 놀이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가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나르시시즘, 별로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도대체 그런 나르시시스트들한테 대중은 선동되고 그들의 매력에 또 유혹을 당하고 또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제 힘을 주게 되는데, 네, 왜 그런지, 그리고 나르시시스가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나오는 문제, 이런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저희 아이가 5살인데 막 제가 이제 옆에 책을 읽으니까 자기도 공부한다고 막 읽어놨는데, 보시면은 막 중요하지도 않은 걸 막 동글뱅이를 치고 막 공부를 해놨어요.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문제적인 리더에게 현혹이 되는가, 나르시시스트 리더와 권력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되는가, 나르시시즘적 권력의 실체라든지 해서 나르시시즘과 이제 권력,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번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한번 서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 나르시시스가 우후죽순 양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 때마다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면모를 발휘하며 대중을 쥐락펴락하는 후보가 최소한 1명 이상은 등장한다.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이들이 권력자의 지위를 그토록 자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며 대중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지도계층에서 그토록 빈번하게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나르시시스는 사회의 핵심 결정체이자 열광적인 애착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겉모습이 본질보다 중요시되고 화려함과 갈채, 권력과 이력이 높은 가치를 지닌 현재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대중의 찬사를 받는 인물에게 몰려든다. 그가 발산하는 광의가 순간적이나마 우리에게까지 와닿아 우리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에 대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다. 자기 도취적인 지도자와 상사 혹은 배우자가 우리와 처음 대면했을 때 했던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며 최후의 우리는 빈손으로 버려지기 일쑤다.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에 관해 논하거나 정치적 분석을 하려고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그에게서 나르시시즘적 요소들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일은 불가피하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유의 유혹 능력을 발휘해 우리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며 우리는 이에 쉽게 놀아나고 만다. 무엇이 나르시시스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자기중심주의, 착취, 인간관계 및 사랑과 관련된 무능함, 권력에 대한 집착,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이 모든 것은 그다지 호감 가는 요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지닌 이들 중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고 커다란 인기를 누리는 성공한 인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많다. 이들은 빠르고 노련하게 타인과의 접촉점을 형성하고 상대방을 사로잡는 데 두각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소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빼어난 달변가라서 평소 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까지도 경탄하게 만든다. 그 중에는 매우 똑똑한 사람도 많아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몹시 흥미진진해진다. 이들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단순한 구호를 요란하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한다. 늘 최고의 조명을 받는 위치를 찾아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등장할 줄도 안다.
이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대규모 지지층을 이끌어내는 까닭에 이들의 주위에는 숭배자들이 들끓는다. 이들을 따르고 그 흡인력에 휩쓸리는 일은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므로 지지자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한 구석에 숨어있지 않고 스스로 내세워 항상 선봉에 선다. 서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려고 시도한다. 그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주위를 압도하는 자기 도취적인 인물은 특히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 동경만 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여기서는 나르시시스트 정치가들의 유혹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꿈을 선사한다.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한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약속한 바대로 복지를 확립하기 위해 한껏 기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유혹하는 이의 속임수는 너무나 교묘하다. 유혹은 사람들이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이로 인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때 사람들은 유혹하는 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속과 아첨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유혹하는 이의 약속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일수록 내면에서 울리는 회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군가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쉽게 타인을 믿게 된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약속이 현실적이고 어떤 약속이 그렇지 않은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다. 약속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타인의 말을 미화하고 그것을 유일한 진리로 간주하며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무시해버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다수였다. 예컨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한 뒤 비용 부담을 청구하겠다는 공약이 그렇다. 자유무역 협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할 경우 어마어마한 정치적 불협화음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경쟁 후보의 비방으로 폄훼해버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뿐이었다. 이를 실현시키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는 그들의 관심밖이었다. 일자리를 잃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트럼프의 공약 중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은 모조리 무시한 채 그의 온갖 약속을 쉽게 믿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던 하버드 의학대학원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도즈 박사와 국제정신분석협회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회장직을 역임한 샤우터 박사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던지는 트럼프에 대한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에 글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행동을 보면 자신의 것과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다름에 경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감정이입 능력의 극단적 결핍을 암시합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은 현실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게 왜곡하며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의 경우 개인적 신화가 입증된 것처럼 보일수록 이런 공격성도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행동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심각한 정서 불안으로 인해 그가 책임있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드물게 몇 안 되는 재선에서 실패한 전 대통령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굉장히 유용한 팁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나르시시스트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잖아요. 내 직장을 들어갔는데 뭐 사장이 나르시시스트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상대하기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기분도 쉽게 상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가령 그가 과거에 거둔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 일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세월을 비껴가시는 것 같군요처럼 훌륭한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피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르시즘의 세계에서는 이런 칭찬은 영혼을 적셔주는 샘물과 같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에게 나는 당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그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단,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말을 거부하거나 비판으로 받아들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기 쉬우므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마디로 나르시시스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그를 상대하는 사람은 지뢰를 밟아 언제 공중으로 튕겨나갈지 모른다. 우리에게 안정된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요구된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굳건할수록 공격적이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선을 긋는 일도 가능해진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 공격, 은근한 평가절하 등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책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서 존중과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상대방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되 복수하기보다는 가능한 사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뜻이 맞는 사람과 연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제가 봤을 때 나르시시스는 굉장히 성공한 나르시시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어떤 전능함?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남들은 제가 어떻게 해요 하는 일도 나서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권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와는 반대로 현실의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형의 나르시시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보면서 쌤통이다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잘 이용해서 어디를 가든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리더들이 있거든요. 책은 좀 주로 정치적인 리더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리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